안녕하세요. 서술형 3번 문제 같이 조금 봅시다. 자, 서술형 3번 문제는 분자식을 주면 이 분자를 여러분들이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요거를 조금 보자면 우리가 이제 극성이란 말이 있는데 극성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성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전자가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있는데 요 극성이라는 말을 어디에 쓰냐 하면 첫 번째 조금 좁은 의미로 이 어떤 결합 하나만 볼 때 결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건 공유결합이니까 이 공유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인지 무극성 공유결합인지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자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원자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이런 원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전자쌍이 있는데 얘 쪽으로 이 동그라미 원자 쪽으로 많이 얘가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되잖아요. 얘는 부분적으로 음전화, 얘는 부분적으로 양전화. 근데 요렇게 볼 때 얘는 지금 결합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얘는 이 결합이 하나 자체가 그냥 분자 전체를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결합도 극성이고 분자도 극성 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분자가 결합이 여러 개인 이런 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합 하나하나가 일단은 극성인지 아닌지를 다 따져주고 이 결합의 극성을 전체로 본 다음에 그러면 이 전체 분자가 극성인지 아닌지를 또 함께 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이 극성인지를 따져주고 분자가 극성인지를 먼저 따져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간단하게 자, 이런 분자들 원자가 딱 두 개인 이원자 분자들부터 한번 보자면 제일 간단하게 뭐 H2, 뭐 O2, Cl2. 자, 이런 애들 한번 볼게요.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원자니까 전기 음성도가 같죠. 그래서 얘네들은 결합 자체도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전자의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얘는 결합도 결합 분자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결합도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분자도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간단한 거. 자, 원자가 두 개인 거. 예를 들어 뭐 HF, 자, HCl 이런 애들. 자, 전기음성도가 H는 2.1이었고 얘는 4.0, 2.1 그리고 얘가 3.0이었잖아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는 전자쌍이 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F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겠죠. 치우친 방향으로 보통 화살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F는 델타 마이너스 부분적인 음전화를 띄고 얘는 플러스, 얘는 델타 마이너스, 얘는 델타 플러스가 되는데 이때 요 결합 자체는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인 거예요. 그리고 분자도 우리가 분자 전체로 봐도 얘는 극성 분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합이 여러 가지인 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H2O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자, 구조를 조금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구분형으로 직접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결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둘 다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자, 전기음성도가 다르니까 각각 극성 공유결합이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전자쌍의 치우침을 화살표로 좀 표시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화살표를요, 그냥 힘의 합력으로 조금 생각해도 됩니다. 힘의 합력으로.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합력이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쪽으로, 전체적으로 산소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자도 극성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H2O는 결합도 극성 공유 결합이고 분자도 극성 분자입니다. 자, 이런 경우. 자, 그러면 또 NH3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삼각불 구조였어요. 자, 여기 비공유 전자쌍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은 결합 자체는 다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이 결합, 이 결합, 이 결합 모두 극성 공유 결합이다. 다 N쪽으로 치우쳐 있겠죠. 그럼 얘를 힘의 합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얘가 사실은 제가 평면상에 그렸지만 어쨌든 얘가 입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얘가 힘의 합력이 정확하게 얼마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이 합력이 힘이 다 상쇄돼 가지고 힘의 합력이 0인지 아니면 0이 아닌지, 이 말을 우리는 0보다 크다라고 파악할 거거든.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힘의 합력이 0이라면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분자 전체로 볼 때는. 그리고 0보다 크면 얘는 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자를 보면 그 부분으로는 전자의 치우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그러니까 치우침이 없이 고르게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NH3 같은 경우에는 결합도 극성 공유 결합이고 분자도 극성 분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로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자, CF4가 있습니다. 자, CF4는 정사면체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일단 결합은 당연히, 자, C랑 F랑 당연히 전기음성도 차이 나니까 다 이쪽으로 요렇게 뭐 화살표로 표현을 해볼게요. F 쪽으로 이제 전자가 치우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합 자체를 물어보면 얘는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이 각각이 다 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F는 제가 델타는 뺄게요. 그냥 부분적으로,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를 띌 거예요. 그리고 얘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플러스를 띄겠죠. 뭐 플러스 4, 근데 크게 중요치는 않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극성 공유 결합을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합력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정사면체는 아주 대칭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합력을 보고 얘를 이렇게 합력을 보면 이 합력이 또 상쇄가 돼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합력이 0이 돼요. 그래서 얘를 분자 전체로 볼 때는 이 전하가 고루 분포, 전자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합력이 0이니까. 그래서 얘는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분자는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하나하나 생각하는 게 또 시험 칠 때 어려울 수 있겠잖아요. 우리가 결합이 극성 공유 결합인데 이 결합을 하나하나가 다 합쳐지면 상쇄가 돼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몇 가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되게 구조가 대칭적이어야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 경우는 힘의 합력 생각하시면 힘의 합력이 0인 경우 생각하면 되거든요. 요런 경우, 요렇게. 자, 힘의 합력이 요렇게 3, 3이다. 그럼 요 힘의 합력 0이 되겠죠. 또는 요런 경우. 자, 얘가 120도예요. 똑같이 다 120도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요렇게 되면 얘가 또 같아지니까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형인데 이렇게 대칭적인 경우나, 모든 직선형이 그런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삼각평면. 근데 이 삼각평면이 또 원자가 하나라도 달라지면 안 되고 얘는 그냥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는 거 CF4처럼 이렇게 정사면체인 경우, 이 정이 빠져버리면 그때는 합력이 0보다 커지죠. 그러니까 얘는 다 이 어떤 합력이 0, 그러니까 합력이 0이란 말 사실 쓰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결합의 극성의 그거를 모든 합을
계산해보면 얘네들이 다 상쇄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무극성 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시를 몇 개 알아두면 좋은데, 자, 예시 중에 하나가, 자, 아까 전에 있는 CF4가 있었고요. 또 이 경우에는 우리가 CO2가 있습니다. 자, CO2도 한번 보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결합 자체는 지금 결합이 두 개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결합 자체는 다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산소 쪽으로 더 전자가 분포돼 있겠죠. 얘는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2 델타 플러스. 근데 이거를 합력으로 생각을 하면 합력이 얘네들이 똑같겠죠. 똑같은 산소니까. 그러니까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분자는 뭐다?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예를 들어 BF3. 자, BF3 결합 자체에 지금 결합이 3개 있잖아. 근데 이 결합은 다 지금 전자쌍이 F 쪽으로 이렇게 치우칩니다. 하지만 이 합력을 구해보면 얘는 다 치우침이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합력이 다 상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도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하지만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자, 잠시만요. 그럼 CuF2 얘도 삼각평면인데. 자, 그러면 얘도 지금 보면 결합을 세 가지로 보면 하나, 둘, 셋 모두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각각이 다 극성 공유 결합이죠. 얘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산소 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치고 플로린 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근데 얘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각이 정확하게 120도도 아니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요 화살표 길이가 요 길이는 같겠지만 여기는 산소니까 화살표 길이도 다르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는 정확한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뭔가? 그러니까 얘는 합력이 0보다 커지는 거야. 어떻게든. 지금으로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F가 더 전기음성 더 크니까 아마 이쪽으로 더 좀 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력이 0보다 크다. 자, 시험에는 얘가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 쌍극자 모멘트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분자의 극성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쌍극자 모멘트는 우리 수준에서는 얘가 0이냐 0보다 크냐 요거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0인 거는 다 상쇄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요. 0보다 큰 건 어느 정도 어느 쪽으로 치우침이 남아 있으니까 얘는 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CuF2는 뭘까요?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이고 극성 분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자, 아까 전에 뭐 CF4 했는데 그냥 CCl4 한번 해볼게요. 얘는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극성 분자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H가 한 개씩 들어간다고 칩시다. 자, 여기 H가 들어가요. 그럼 얘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 합력이랑 여기 합력이 달라지겠죠. 그럼 얘는 어쨌든 얘는 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두 개 Cl, Cl, HH 이런 경우도 뭘까? 얘도 극성 분자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경우에는 얘가 다 똑같아야 무극성 분자지 나머지는 다 뭐다? 극성 분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요. 자,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쉬운 거는 얘는 무극성 결합이면서 무극성 분자고, 나머지는 극성 결합이면서 무극성 분자인 애들 CO2, BF3, 아까 전에 했는 거 뭐 CH4, CCl4 요런 애들이 다 무극성 분자였고, 나머지 뭐 HF, H2O,
NH3, CH2, Cl2, 뭐 CHCl3 뭐 이런 애들은 다 극성 분자였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얘 성질을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는 성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상황을 줬을 때.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누가 쌍극자 모멘트가 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극성 분자끼리는 누가 더 크니 이렇게 못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출제자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니까 얘랑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쌍극자 모멘트가 크겠어요? 예, 당연히 H2O가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요. 자, 얘네들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건데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세 가지 성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용해성, 어디에 잘 녹는가, 그리고 전류를 흘려줬다, 전기장에 배열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전체를 가까이 했다. 자, 이럴 때, 자, 첫 번째, 용해성. 자, 용해성은요,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잘 녹아요. 자, 극성 분자는 물에 잘 녹습니다. 물도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을.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물에, 자, 극성 분자는 아닌데, 우리가 이온 물질 있죠? 이온 결합 물질, 뭐, CuSO4, 황산굴이나 NaCl, 이런 애들. 소금 물이잖아요. 이런 애들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잘 녹습니다. 이건 나중에 실험으로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무극성 분자는 어디에 잘 녹냐면 기름에 잘 녹아요. 왜냐면 기름도 무극성 분자거든요. 보통 시험에는 C6H12라고 해가지고, 이게 탄화수소인데, 사이클로 헥세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는 그냥 무극성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메테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기름에 서로 잘 녹는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서로 안 녹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전체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빛 같은 걸로 머리로 이렇게 문지르면 정전기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전체가 뭐 이런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띤 이런 애들을 이렇게 물에 가까이 되면요, 물이 이쪽을 이렇게 휘어집니다. 왜냐면 물 자체도 전하를 조금씩 띠니까. 그래서 대전체가 극성 분자는, 그러니까 보통 요거는 흐르는 물이라고 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대전체를 가까이 되면 이렇게 휘어진다, 극성 분자는. 하지만 무극성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전자 분포가 없으니까 얘는 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장 배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류를 안 흘러주면 극성 분자나 무극성 분자나 다 불규칙적으로 있는데, 자, 전기장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장이 존재한다. 그러면 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는 마이너스가 가까이 있고, 이렇게 얘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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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우리가 이거를 시험 문제에는 규칙적으로 배열한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무극성 분자는 뭐 전류를 흘러주든 말든 지 마음대로 해. 왜냐면 극이 없으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지 마음대로 배열을 합니다. 이거를 시험 문제에는 불규칙적으로 배열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해야 될 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을 알고 극성 분자가 누군지 무극성 분자가 누군지를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